안녕하십니까.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에 찾아뵙는 아프리카 병원 닥터 설정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신경외과 전문의 이현입니다. 두 네, 저는 부진행 맡은 의사 출신 기자 동아일보 이진한 의학전문기자입니다. 저는 중국동 윤미령입니다. 아우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윤미령 씨 얼굴 왜 이렇게 피부가 좋습니까? 조명빨인 네. 것 같은데. 뭐, 이게 숨겨도 되는. 디지털 헬스케어에 뭐 새로운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구나. 사실 야, 미리 여러분 알고. 이 디지털 헬스케어를 잘 만들 우리 윤미령 씨처럼 아주 이쁜 피부가 좋은 이런 얼굴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주인공을 모시지 않습니까? 예. 네, 누굽니까? 노동훈 카네이션 요양병원장님이 최근에 네네. 네. 디지털 헬스케어에 관한 책을 쓰셨다고 그래서 네. 아, 특별히 모셨습니다. 짠! 예. 이 책이죠. 전쟁이죠. 야, 전쟁. 전쟁. 중요한 건 두께가 얇아. 금방 읽을 수가 있어. 네. 네, 그냥 네. 한숨에 한숨에 짝짝짝. 아, 너무 네. 오늘 우리 원장님이 내신 책 내용을 우리가 네. 거의 다 공개하는 거 아닙니까? 네. 더 이상 책을 볼 필요가 없습니까? 책이 안 팔리면 어떡하죠? 아, 그럼 걱정인데. 아, 이 내용이 너무 좋아서 네. 네. 그 중에서 우리 재밌는 부분을 발췌해서 이렇게 얘기해 보겠는데 진짜 궁금한 게 바로 요양병원 원장이지 않습니까? 네. 뭐 그래서 뭐 포스텍 뭐 출신다 아니고 네. 뭐 의사분인데 네. 이렇게 또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 책을 내신다. 네. 되게 공대를 좀 궁금합니다. 다니셨어요. 아, 공대를 공대. 다녔습니까? 그죠? 예. 네, 공대를 네. 1학년 마치고 네네. 이제 군대 갔다 제대하고 다시 의대를 가서 아, 대단한 수제셔요. 아, 예. 대단하시네. 아닙니다. 공부를 잘했으면 바로 갔겠죠. 그냥 이제 바로 의대를 가셨던 선생님들보다는 그래도 공학을 기초는 네. 살짝 맛을 보고 가서 네. 이제 이쪽에 관심이 있고 해서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방송 들으니까 이제 행시 보시고 네. 사무관으로 네. 서기관으로 근무하시다가 네. 다시 사시 붙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 예. 그런 분하고 거의 비슷하시네. 네. 와. 예. 제2의 삶을 사시는 거예요. 네. 아, 그래서 우리 원장님은 동국대학교 의대를 졸업하셨고 네네. 동진대학교에서 에너지융합 석사를 또 하셨네요. 참 와. 경력이 좀 특이하십니다. 예. 네, 여기서 공학적인 걸 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에너지융합 석사라니. 예. 와. 그리고 전문의는 비뇨의학과를 네, 하셨네요. 비뇨기과 했습니다. 예, 예. 아, 이게 다 공통점이 있네요. 네. 동동동.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금메달보다는 공짜로. 동메달을 좋아하시는 원장님. 그래서 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위원이시고 사무장병원 대응위원 건강보험공단 또 사무장병원 많이 그 대척점에 계셨네요. 네. 우리 네. 저 경력이 잘 안 보이는 독자들 네. 좀 좀 보여드릴까요? 크게 해줄까요? 예. 네네. 나우 잘 보이네. 예. 네. 그다음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기관 대응 네. 지역협의체 위원이시고 아주 천적이시네 사무장병원에. 와. 대한병원협회 환자안전실무위원이시고 네. 장기요양병원 등급판정위원이시고 노인병원협회 경기북부 회장 및 홍보이사를 지내셨고 네. 요양병원협회 경기북부 회장님이시죠 현재. 네. 예. 학회 활동은 이제 비뇨의학과를 중심으로 보험이사 하셨고 치매학회를 또 종의원으로 계시네요. 네, 요양병원을 네. 하다 보니까 아, 치매 그러시구나. 어르신이 많으셔서 네. 네, 정형이 되었습니다. 그럼 비뇨기과랑 네. 치매랑 전혀 노인 없네요. 어떻습니까? 요양 비뇨의학회. 그냥 아, 상관 있습니까? 예, 저는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네. 와. 예, 아, 삼겹살 상추쌈님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지금 저녁이죠. 삼겹살에 상추쌈이. 네. 병원은 의정부에 있네요. 선생님 네, 병원이 의정부에 의정부 있습니다. 신국동 네. 금호 종합상가 A동에 계시고 병원이 있고 진료 시간은 토요일날은 진료 안 하시네요. 진료 일요일날 평일 하십니까? 진료합니다. 토요일날 하시고 예, 예. 일요일날 안 하시나? 일요일은 예, 없습니다. 공휴일 쉬시고 예, 예. 점심 시간은 10시부터 30분이고 아주 병원이 네. 요양병원 같지 않게 아주 깔끔하네요. 무슨 성형외과 같은 네. 분위기네. 네, 예. 실제로 맞아요. 더 깔끔합니다. 예, 그래요. 아. 예. 네. 예, 아주 좋습니다. 네. 분위기가. 예. 좋네요. 이제 쓰신 책이 디지털 헬스케어 전쟁이네요. 네, 맞습니다. 전쟁이라는 험악한 얘기를 붙이셨어요. 네. 전 세계는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이제 뭐 음. 디지털이 새로운 기술의 표준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의료가 많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조금 느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 외국의 발전된 의료 기술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개항시키지 않을까. 그러면 조금 뭐 과격한 표현을 하자면 우리나라가 의료 식민지로 전락하지 않을까. 오. 그래서 이 의료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생각으로 조금 널리 이제 대중들에게 쉽게 읽히기 위해서 이제 전쟁이라는 좀 과격한 표현을 네. 썼습니다. 사실 그 원장님 얘기에 동의하는 게 뭐냐면 제가 지금 그 스마트 시계를 차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계가 이제 혈압도 측정하고 뭐 산소 포화를 포함해서 뭐 또 최근에 심전도, 그다음에 네. 혈당 체크하는까지 혈당도 최근에 나오는데 이미 나왔습니다. 그 기술은 좀 크게 보여주세요. 이미 그 기술은 네. 5년 전에 이미 다 외국에서 네. 나왔는데 이게 우리가 워낙 내부에서 음. 이 기술이 마치 다른 원격 진료랑 연관이 되는 것 때문에 개발이 뒤쳐졌죠. 그러다 이렇게 애플 와치가 먼저 선점을 하는 바람에 밀려서 들어온 거죠. 그래서 네. 지금은 다 요 혈압 재는 것까지 다 네. 돼 있는데 바로 우리가 전쟁에서 밀린 겁니다. 왜 보면 근데 결국은 그 문이 열렸는데 그런 외국의 어떤 그 기존에 가지고 있던 우리가 먼저 가져 법한 수도 것들, 있었는데. 네, 네. 그런 것들이 밀렸어요. 세국 정책을 하다가. 너무 안타깝다는. 네. 그래서 이 전쟁이라는 네. 표현이 그러니까 좀 선생님은 지금은 이제 조선 말의 그런 위기 상황으로 보시는 거죠, 지금 비슷한 네, 상황으로. 실제 책 머리말에도 제가 음. 구한말에 우리가 쇄국을 했기 때문에 네. 3, 40년이 지나서 일본의 식민지를 했다는 내용을 썼었고요. 아. 그래서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결국은 세상이 뒤처질 수밖에 없고 네. 뒤처지게 되면은 결국은 남에게 잡아먹힐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은 저 나름대로는 절박한 심정으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전쟁이라는 말을 네. 붙이셨구나. 네, 네. 내용은 이제 상당히 여러 가지 내용을 많이 다루셨는데 네. 내용에는 전쟁과 네. 관련 내용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네. 네. 뭐이 네, 이야기를 이제 다 다루다가는 예, 예. 날이 셀 것 같은데 네, 네, 네. 일단 이제 추려서 네. 네, 네. 누구예요? 네, 제 아들입니다. 아들이 예. 노소민 TV 귀여워요. 아들이 현재 사진입니까? 이게 작년 가을 사진입니다. 네. 얘가 TV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어요? 예, 주연 배우입니다. 오. 제가 잘 꼬셔서 네. 한 편 한 편씩 겨우겨우 찍고 있습니다. 대단해. 아, 이거 무슨 어떤 내용을 방송을 하고 있습니까, 얘가? 네, 아이의 네. 일상에 관한 이야기고요. 네. 처음에 슬라이드를 이걸 넣은 이유는 음. 기술이 변화했다라는 거를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 이제 기상청장을 지냈던 조석준 그 기상캐스터 전 기상캐스터님한테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네. 80년도에 그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방송 장비 하나가 당시에 수천만 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반포 아파트 가격하고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오, 네. 그런데 지금은 제가 노선민 TV를 찍었지만 이거 어떻게 찍었느냐? 스마트폰으로 찍고 스마트폰으로 편집하고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올렸거든요. 기술이 발전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수천만 원 하는 장비가 여러 개가 있고 방송이란 것은 방송국에서만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오. 이만큼 기술이 발전했다. 그 자막까지. 자막까지 음악까지 밝기까지 뭐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내 손자도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네. 아 좋아합니다. 네. 예. 조회수가 몇 명이냐, 뭐 몇 명이 봤느냐 이런 거 친구들만 항상 보더라도 네. 방송을 하면 얼마나 좋아. 네. 네. 좋은 아이디어십니다, 아주.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술이 발전하게 된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게 커서가 같이 보일까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커서 네, 여기다 보이죠. 세시면 됩니다. 보이나요? 네, 예. 여기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변화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좀 네. 봐야 되거든요. 다 아시는 내용인데 네. 네, 18세기에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전기기관이 이제 사람의 육체를 대신하게 된 거죠. 네. 네, 네. 예, 기존에는 우리가 사람의 힘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차 산업혁명은 보통 전기 에너지 기반의 대량 생산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때까지 썼던 전기 에너지도 아직까지는 사람의 육체를 대신하는 거였습니다. 예를 들면은 빨래를 한다면 저는 95년에 군대를 갔었는데 처음 내부반에 가면은 그 빨래를 손으로 빨았거든요. 아, 네. 선생님이 군대를 먼저 다녀오셨으니까 예. 얘기하시구나. 군대를 예. 안 가시고. 예, 제대하고 네, 군대를 가서 그런데 근데 이제 내무반에 세탁기가 들어왔어요. 혁신이었거든요. 그거는 그렇죠. 전기 에너지 기반의 빨래를 대신해주는 에너지였잖아요. 그러면 1차, 2차 산업혁명은 사람의 신체를 육체를 대신해주는 거라고 본다면은 3차 산업혁명은 제가 군대에 갔었을 때 뭐 우리 고참들 읽었던 뭐 토인비
그 엘빈 토플러의 뭐죠? 사면물결. 삼의 물결이나 뭐 그 파워 시프트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때 이제 뭐 인터넷, 뭐 PC 이런 게 나왔거든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3차 산업혁명. 우리는 90년대 그 시기를 보냈고 지금은 그게 좀 더 발달해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명명하거든요. 이것은 컴퓨터에 내재된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되어서 이제 사람이 그 전에 머리로 하던 일들, 사람이 대졸자들이 좀 어느 정도 배우셨던 분들이 하는 일들을 이제 이걸 대체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런 변화가 산업계를 지금 상당히 많이 바꾸고 있죠. 근데 의료도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이걸 받아들이는 게 좀 속도가 너무 느린 게 아니냐. 그래서 아까 기자님 말씀처럼 우리가 먼저 선전포고를 당해버린 거죠. 외국에서는 전쟁이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는 그 수준만큼 따라가지를 못하면은 결국 심각하면 의료 식민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네. 또 우리가 청일 전쟁, 우리가 노일 전쟁을 또 맞습니다. 겪어야 되니까. 예. 좀 근데 그 당시에 청일 전쟁, 러일 전쟁은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까웠기 때문에 전쟁이지만 이제는 국경의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디지털 기술은 모든 지구를 하나로 연결하기 때문에 이건 어디랑도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런 설명을 좀 이제는 드렸습니다. 어떤 놈이 쳐들어올지 모르네. 맞습니다. 지키느니 예. 차라리 우리가 먼저 쳐들어가자고요. 먼저 하자. 먼저 기술을 개발하자. 우리나라의 기술 경쟁력 어떤 게 가장 크다고 보시나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의 기술 기반은 저는 사실 상당히 저는 잠재력이 무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인처럼 근면한 사람이 없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제가 지금 불면증 책을 쓰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한번 제가 하겠습니다. 야, 너 잠이 오냐? 그러면 그 말의 의미는 뭘까요? 너 지금 잠이 오냐? 네가 잠잘 때냐 지금? 예, 그 얘기죠. 뭔가를 열심히 네. 해야 된다라는 네. 이야기인데 네. 이런 이야기가 통하는 나라가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말고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근면성실하게 살아가는 민족이잖아요. 잠을 줄여가면서. 잠을 줄여가면서 일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 약간 여담인데 유럽 여행을 가는 그 한국인들을 렌터카 회사 대표들이 당장 안답니다. 이유가 뭘까요, 교수님? 마일리지가 엄청나지. 맞습니다. 한 번 갔다 오면은 엄청난 거리를 타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인이 탔구나. 새벽에 우리 여행 가면 새벽 4시 반에 모여가지고 여행 가야 되잖아요. 좀 30분 늦으면 막 질타를 받잖아요. 우리는 그런 민족이거든요. 시작은 조금 늦었지만 저는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야. 디지털 헬스케어의 범위네요. 네. 음. 네. 헬스케어가 생각보다 범위가 엄청 크네. 네, 맞습니다. 네. 건강이라는 게 뭐 예를 들면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먹고 살기 어려울 때는 비만이 질병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비만해지니까 뭐 콜레스테롤 농도가 높아지고 뭐 심장에 문제가 생기고 폐에 문제가 생기고 또 뭐 배에 지방이 쌓이니까 뭐 소변을 보기가 어렵고 이런 것들이 질병 영역이 되는 거잖아요. 기술이 발전하니까 자꾸 이제 질병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그냥 뭐 땅에 떨어진 거 막 주워 먹어도 괜찮았지만 요즘은 감염에 대한 개념이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인식이 차츰 넓게 보편화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더 넓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헬스케어라는 포괄적인 개념. 지금 가장 넓은 여기 벤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실 이 그림은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의 1인자라고 할 수 있는 최윤석 선생님이 한 걸 제가 이제 가지고 왔어요.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제가 다시 만드는 것보다 이게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활용을 했던 거고요. 그 중에서 디지털이 하는 게 디지털 헬스케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의료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디지털 중에서도 모바일,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이 이제 이렇게 좀 좁게 되겠죠. 근데 사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일반적인 수준에서는 굳이 구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제품을 개발하거나 어떤 시장에 진출하시는 분들은 이걸 봐야 되겠지만은 일반 그 의료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다음에 이런 기술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 어떤 기술이 필요하구나. 라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것은 이제 제가 존경하는 그 고 이민아 교수님, 제가 이민아 교수님 강의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카이스트. 예, 그렇게 뛰어나신 분이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셔서 저도 참 마음이 아팠었는데 이제 그분이 했던 그 2016년도의 자료를 보면은 이제 의료에 대해서 예측, 그 다음에 혁신, 효율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오른쪽에 이제 사진에 보시면 유전자 정보 분석 비용이 나와 있는데 요거까지 같이 엮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0년도에 의과대학을 다닐 때 휴먼 게놈 프로젝트라고 해서 미국에서 아마 막대한 돈을 투입을 해서 유전자 분석을 했고요. 그 당시에 그게 분석되는데 아마 시간이 몇 년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네이버에 검색만 해서 유전자 분석을 검색하면은
24시간 방문으로 분석해 주는 것도 있을 정도로 가격도 지금 한 뭐 3, 40만 원 더 싼 것도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유전자 정보를 분석할 수 있으면은 그런 그 유전자가 물론 모든 질병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취약한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혹은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을 이용해서 평상시에 우리가 건강 상태를 측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은 예를 들면 식사는 조금 많이 하네, 체중이 좀 많이 나가네, 혈압이 높네. 그러면 이 사람은 이런 식습관이나 생활을 바꾸지 않으면은 곧 질병이 생길 수가 있겠네. 뭐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여기에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불가능했었던 것들이 이제 가능해졌잖아요. 네. 시계를 차면은 뭐 혈압, 맥박, 이제 혈당까지 잰다고 그렇죠. 하잖아요. 혈당을 재는 것은 지금 당뇨 환자들은 어떨까요? 바늘을 찔러서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 얼마나 아픕니까? 네. 근데 혁신, 네. 혁신입니다. 네. 혁신. 이게 이제 혁신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혁신을 말하면은 너무 범위가 넓어지고 일단 혁신이고요. 그러면 혁신이 일어나면 기존의 의료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되겠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베이비붐 세대가 일어났고 지금 그분들이 다들 은퇴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의료 비용을 또 많이 쓰게 되는데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받아들여서 본인의 건강을 훨씬 잘 관리를 한다면은 사실 이게 우리가 인식이 조금 바뀌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디지털 기술이라고 하면은 우리 삶을 편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건강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사실 그게 틀린 건 아닌데 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가 건강 상태를 평상시에 잘 체크할 수 있다면은 역설적으로 디지털이 우리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렇죠. 거거든요. 이런 예. 것들이 이제 저는 효율이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네. 꾀돌이님, 니꿈의 그림님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애플의 스마트폰이 정말 대단한 혁신입니다. 저는 한 1세기나 뭐 이렇게 좀 시간이 한 100년 정도 지났을 때 역사책에 반드시 나올 것 같아요. 그런 혁신의 개념으로 나올 것 같아요. 원장님은 지금 애플 쓰나요? 그러면? 근데 저는 안타깝게도 애플을 안 쓰고 있습니다. 저는 갤럭시를 좋아합니다. 애국심이 아니고 쓰기가 편해서 저는. 그리고 요거는 우리 저기 아내가 들으면 되게 저를 타박할 텐데 애플이 사진이 잘 찍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사진을 너무 못 찍어서 하도 타박을 많이 받아서 네. 제 아주 깊은 잠재의식 속에 는 애플은 절대 사지 말자라는 게 박혔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갤럭시를 잘 쓰고 있습니다. 갤럭시가 사진이 잘 찍힌다는 말씀. 아니요, 애플이 잘 찍히는데 애플이 잘 찍혀요. 잘 찍히는데 제가 아내한테 하도 타박을 많이 받아서 네. 그냥 무의식 못 중에 찍으시는 나는 못 찍는 거를 나는 아이폰이 아니어서 못 찍는 거야라고 넘어가려고 갤럭시를 근데 그 특정 제품을 좀 이렇게 비하하면 안 되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카메라는 훨씬 좋다고 저는 또 생각합니다. 애플 쪽 분이 계셔가지고 예, 여자분들은 애플을 아주 좋아하는데 저는 갤럭시 쓰시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앞에 이제 넘어갔지만 네. 지금 그 갤럭시 7 같은 경우에도 네. 1990년대 우리나라에서 쓰던 슈퍼컴퓨터의 용량을 뛰어넘었습니다. 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은 옛날 기준으로 슈퍼컴퓨터한테 들고 다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혁신이라는 거죠. 네. 자, 그런데 네. 이제 외국에서는 이런 그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죠. 네. 이제 주식을 상장하지 않았지만은 그 10 빌리언 달러 이상의 가치를 네. 가진 게 한 34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은 상위 100개 기업이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은 한 60개 이상이 아예 못 하거나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되거나 근데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되면은 그 사업을 할 수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외국에서는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조용히 잠을 자고 있는 것 같다. 이게 사실 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한번 생각해보죠.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스마트폰이 없는 생활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네. 없이 사실 수 있겠습니까? 한 번 없이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애들이 워낙 그 핸드폰도 많이 쓰고 해서 네. 한번 애들 교육을 위해서 아니요. 기자님께서 우리 저요? 사실 수 있겠습니까? 하루라도? 하루라도 네. 뭐 한 시간 정도는 1시간. 네네. 아니 그러면 저기 우리 뭐 잠자는 네. 시간 한 6시간에서 한 7시간은 요즘은 잠잘 때도 수면 앱이 있어서 수면 네. 패턴을 분석해 줍니다. 네. 저 교수님 그러면 교수님 스마트폰 없이 하루 보내 못 살죠. 못 살죠. 선생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좀 그랬으면 좋겠지만 네. 못 그럴 못하지. 것 같아요. 못하죠? 나이가 자. 젊을수록 더 네. 그러죠. 네. 네. 사실. 네. 자 그러면은 디지털 헬스 케어가 이제 널리 사용이 된다면은 그럼 나중에 우리가 이런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서 건강 관리를 안 한다.
지금은 상상을 못 하겠지만 그게 불과 한 몇 년만 지나면은 우리가 상상 못 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아이폰 3가 국내에 왔었을 때 2009년인가 제가 썼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당시에 대기업에 계셨던 분들한테 그 보조금을 주면서 쓰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한 5년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카카오톡에 이모티콘 보내는 교육을 했거든요. 그러면 5년 만에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스마트폰을 받아들이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디지털 헬스케어도 몇 년 걸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요 그래프를 한번 설명을 좀 자세히 한번 해주시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네. 75%가 온전한 사업 영위가 불가하다. 네. 예. 여기가 이제 요게 또 옛날 기준입니다. 지금은 또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예. 글로벌 기준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중에서 예. 이제 회사의 가치를 봤었을 예. 때 이제 그 상위 400 100개 기업, 100개 예, 상위 100개 예. 기업 중에서 예. 27%는 아예 불가능하다. 예. 이 중에서도 많이 인수 합병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나머지 48% 정도는 그런 회사의 핵심 기술에 제한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그렇다는 그렇죠. 얘기죠. 예, 우리나라는 못합니다. 그래서 명시적으로 완전하게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가 불법으로 규정된 나라는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 무려 때문에 75%. 예, 코로나 때문에 한시적으로는 풀어줬지만 지금은 이게 또 끝나고 나면은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조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원격으로 규제, 데이터는 이제 최근에 데이터 3법이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가명 정보를 활용해서 조금 이제 할 수 있게 되었지만은 사실 이제 시작이 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텔라닥이라고 해서 이제 뭐 의사한테 전화나 뭐 이런 그걸로 진료를 보는 걸 하는데 그거를 자랑을 했답니다. 야, 우리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만나기 위해서 보스턴 같은 경우에는 52일이 걸리거든요. 짧은 데가 20며칠, 긴 데가 100일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텔라닥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한 몇십 분 이내에 만나는 게 혁신인데 그 이야기를 중국에 하니까 중국의 그 저기 제가 보험회사 이름을 까먹었네요. 그 보험회사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맴도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회사 사람들한테 얘기하니까 야, 웃기고 있네. 우리는 하자마자 바로 연락이 돼. 의사를 아예 자체 고용을 해서 그냥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게 좀 의사 선생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서비스 센터 콜센터 직원처럼 전화하면 진료를 바로 받아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5년 이후에 2억 명이 원격 진료를 하고요.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이걸 강제로 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예 시작도 못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이제 본론입니다. 네. 자, 손자 또 나오셨, 저 예, 아드님 또 나오셨네. 예. 아들이 또 이제 저희 아내가 또 이제 이 뉴스를 시켜가지고 네. 제가 이걸 또 이제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렸던 거고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겠죠.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행복을 제가 한번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첫 번째는 질병이 없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궁핍이 없어야 되고 주변 사람과 잘 지내야 됩니다. 제가 작년에 기자님하고 처음 유튜브를 찍고 나서 그때는 처음 찍고 나서 했었지만 저하고 또 관계를 잘 맺으셨기 때문에 또 연락을 주셨고 또 오늘 방송에 나오게 된 것처럼 그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나이와 관계없이 성장하면서 삶이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던져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셨던 뭐 소설이나 영화나 뭐 어떤 문화 작품 중에서 가장 생각나는 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선생님 한번 떠올려 보셨나요? 저요?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영화나 뭐 소설이나 문화 작품이나 교수님께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떠오르는 게 있으세요? 네. 떠오르는 게 있으세요? 그러면은 제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네. 아마 생각하고. 이야기에는 주인공이 고난을 극복하고 성장하는 스토리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물어봤었을 때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사람은 누구나 성장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그걸 깨닫고 나서 제 나름대로 행복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린 겁니다. 자, 그런데 경제적으로 궁핍이 없고 경제적으로 궁핍이 없어도 주변 사람들 때문에 못 지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다음 성장하는 게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나머지 것들이 충족이 되더라도 건강하지 못하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한 거는 네. 어떤 분이 암에 걸려서 죽는 이런 슬픈 이야기. 슬픈 이야기였어요? 네. 그러면은 선생님이 처음이에요. 아, 제가 진짜? 이거를 한 모든 몇십 명한테 처음은 몇십 명한테 물어봤는데 아. 처음에 제가 따로 좀 한번 좀 나중에 말씀 한번 나눠볼게요. 아니에요, 취소할게요. 아닙니다. 네.
자, 그래서 쉽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왼쪽 위에 있는 사진이 이제 그 애플에서 나온 건데 여기 용두라고 같죠. 태엽에다가 손을 대고 네. 있으면 심전도를 측정할 수 있고요. 네. 이게 이제 6개 리드까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의사들은 다 알지만 아주 혁신적인 기술이고요. 대단해요. 대단한 기술입니다. 연습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두 번째에 보시면 자동 연속으로 혈당을 측정을 하고요. 네. 연속으로 혈당을 측정을 해서 인슐린을 자동으로 넣어줍니다. 아. 그러면 인공 췌장이 되겠죠. 네네. 당뇨 있으신 분들은 혈당 체크할 때마다 찔러서 아픈데 혈당 채야 되죠. 인슐린 스스로 주입해야 되죠. 얘는 뭐, 연속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특히 일형 당뇨가 있는 경우에 저혈당 쇼크에 빠지지 않고 그 혈당 조절이 잘 되면은 건강에 지낼 수가 있거든요. 네. 혁신입니다. 여기 아래쪽에 있는 프로펠러 헬스라고 해서 이제 미국에서 나온 요 이제 천식 흡입기인데 이건 스마트폰과 연동이 되어서 만약에 이거를 쓰는 사람이 천식 흡입기 약을 이제 흡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만약에 많다. 그럼 이 지역이 어떤 환경인가를 분석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걸 흡입을 했었을 때 그럼 그 지역의 환경을 또 분석을 해줍니다. 그러면 내가 천식이 언제 발생하는지 요인도 알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런 데이터가 모이면은 특정한 지역에 천식이 많다더라. 가지 말라고 경고를 줄 수도 있겠죠. 오, 네. 진짜 와. 혁신입니다. 네. 그렇죠. 예, 지리적인 정보까지. 편지가 복잡하게 생겼네. 네, 요거는 스탠포드 대학하고 서울 송도병원하고 같이 만든 건데 오. 간단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카메라와 센서가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우리가 대소변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대소변의 상태를 보고 질병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제가 대학 아이 쪽팔려. 항문까지 보이네. 예, 그런데 이제 안전하게 개인정보 노출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몰카는 아니죠? 아니죠. 개인 집에서 자기 집에서 쓰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친했던 친구가 같이 수술방에서 수술했던 간호사가 젊고 일도 잘했다고 하는데 위암 말기에 진단을 받았답니다. 근데 이제 두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위암이 있으면은 대변이 분명히 어떻게 나왔을 거예요. 출혈이 있으니까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국가에서 40세 이후에 건강검진을 해주고 혹은 그 전에 뭐 대변 뭐 자멸 검사 같은 걸 해서 할 수 있겠지만 얘는 그냥 해줍니다. 그러면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알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 이재갑 원장님 이제 그 국립한테도 초대 원장, 2대 원장 하셨던 그분이 예전 이제 과거 정부에서 국민 건강검진을 박재갑 원장님이 하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원장님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데 이름 실수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셨는데 이거는 어떻습니까? 더 혁신입니다. 소화기의 질병을 더 빨리 알 수가 있고요. 어떤 식으로 질병이 발생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소변 패턴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소변에 관련된 질환도 똑같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가 집에서 하면은 개인정보 노출 없이 본다면은 이게 디지털 혁신이죠. 그래도 이제 앞으로는 남의 집 화장실 이용할 때는 조금 잡아야 되겠다. 남의 집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네. 남의 집 화장실을 내가 이용할 때는 네. 혹시 이런 디지털 화장실인가 한번 확인은 예. 해봐야 되겠네요. 예. 그 집에 네. 자료가 남으면 좀 곤란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역시 국내 1인자시라서 역시.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살짝 아시는 분가? 네. 요거는 이제 그 저기 회사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네. 그 암 치료에도 이게 씁니다. 오. 우리가 이제 자연에 있는 뭐 핵력, 뭐 전기력, 전자기력이라고 하죠. 뭐 만류인력 이런 것들 말하는데 그 자연에 있는 그 힘을 이용해서 암세포에다가 이제 힘을 쏘아주면은 암세포가 교란이 생겨서 얘가 이제 세포 분열이 억제가 됩니다. 그래서 다양성 신경 교화 세포종에서 이제 보조적인 요법으로 지금 인증을 받아서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옵튠이군요. 노보큐어의 옵튠이라고 해서 이제 그 종양 위치를 찾아서 이런 거를 쏘아주면은 이제 얘가 뭘 쏜다는 거죠? 이게 이게 방사선을. 아니요, 이게 자기장으로 알고 자기장. 있습니다. 전자기장인가 아마 제가 좀 확인해봤는데 전자기장을 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요걸 착용하면은 세포가 분열하는 그런 과정을 방해를 하기 때문에 이제 암세포가 더 성장을 막아주고 이거는 보조적인 요법으로 일단 인증을 받은 걸 알고 있고요. FDA 인증 받았어요 이거? 예, 그래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쪽을 보시면은 이제 스마트폰을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그럼 이것도 우울증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기분이 우울하면 스크롤을 올리는 것도 느리겠죠. 또 저는 여자분들 문자 보내는 거 보면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이렇게 막 문자를 보내시냐라고 하는데 기분이 우울하면 좀 느려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곳을 이동을 하잖아요. 그럼 활동한다라든지 뭐 SNS에 로그인해 가지고 패턴을 본다라든지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여기서 장소의 다양성, 엔트로피, 집에 머무는 시간, 생활의 규칙성, 움직이는 거리, 전화 사용 시간, 빈도 등을 확인해서 우울증을 또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미국에서 대학에서 했었을 때 실제 어느 정도 효과가 나왔습니다. 와.
자, 요게 이제 제가 좀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건데 제가 1999년도에 의대를 들어갔었고 아마 본과를 다닐 때 진단적 개복술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예를 들면 뭐 지금도 우리가 진단적으로 회복을 하죠. 뭐 암세포가 복부에 퍼졌을 때 수술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알 수 있는 복부에 전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좀 열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안전벨트를 맸는데 이게 안전벨트를 제대로 매지 않으면은 장이 요 벨트 사이에 끼어가지고 네. 장 천공이 찢어져요.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초기에는 정확히 알기가 어렵거든요. 배를 만져보더라도 명확하게 있으면 우리가 뭐 몇 가지 임상적인 증후가 있으니까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는 아마 진단적인 개복술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CT나 초음파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런 일이 생겨서 진단적 개복술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거 지금 어느 환자가 수용을 해줄까요? 기술이 발전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제가 요걸 설명을 드리려고 이제 이걸 넣었습니다. 옛날엔 뇌도 했어요. 예, 맞습니다. 뚫어봤어요. 네, 맞습니다. 피가 고였나 안 맞습니다. CT 없으니까. 예. 더 전에는 사실 그 정신의학이 발전하면서 할 땐 예전에는 더 했죠. 막 뇌를 열어가지고 앞을 자르러서 다시 닫기도 하고 뇌관을 뇌 연구를 하는 거를 그 폰즈를 자르기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혁신이 일어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그러면 진단만 하느냐가 아니고 치료도 나오고 있습니다. 치료도 나오고 있습니다. 치료는 또 저희 교수님도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한번 우리가 다뤘었죠 디지털 치료. 예. 저는 깜짝 치매 놀랐어요. 관련해서 네. 많이 네. 이제 치매뿐만이 효과가 아니고 있다는 네. 얘기도 ADHD도 치료하고 하네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우울증, 뭐 네. 비, 또 네. 수면, 네. COPD까지. 네. 아주 COPD요. 이야, 어떻게 COPD를 치료하지? 야, 신기하다, 그죠? 참. 네. 요게 이제 저도 이제 자료를 발췌한 건데 예. 이렇게 새로운 기술이 많이 생기고 네. 있습니다. VR, AR을 이용한 것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음. 특히 약물 중독 치료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걸 알고 있고요. 최근에 명상 앱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블루 우울증 때문에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기 전에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마음이 안정돼야 잠이 잘 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혁신입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PTSD인가요? 거기도 많이 PTSD에도 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는 지금 애플이 이제 저는 애플을 참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지만 왜 이렇게 비싸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특허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헬스케어에 관련된 특허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환자가 애플이나 그다음에 이제 애플에 관련된 이런 제품들을 웨어러블을 차고 있으면 이 환자의 개인적인 건강 정보 데이터들이 모여서 이게 이제 우리가 클라우드로 올려서 빅데이터가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인공지능이 들어가서 이 환자는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 뭐 예방, 환자 맞춤 의료, 그 다음에 환자가 그 개인의 데이터를 주기 때문에 참여 의료까지 가능해지거든요. 이게 이제 그 핵심 기술인데 그래서 참여 여기- 의료. 예. 그래서 EHR 그 다음에 이제 요런 이제 그 가공 과정을 거쳐서 병원에 가서 이제 개인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애플은 이제 애플 베이스로 하는 거고 요거를 하는 발리딕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요것은 이제 애플 유저와 관계없이 안드로이드 폰을 쓰는 경우에도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플랫폼을 외국은 이미 다 만들어 놓았다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우리가 보면 뭐 추가로 뭐 넣을 게 없네요. 이제 외국을 네. 써야 될 수밖에 없네요. 큰일 났네. 예.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MS에서 2007년도에 헬스볼트라고 나왔었는데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런 PC 기반 웹 기반이었거든요. www 웹 기반이었기 때문에 실패를 했고 저는 스티브 잡스가 정말 천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어떻게 전화기에다가 PC를 집어넣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것들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들고 다니니까 여기에 이제 헬스케어를 넣으니까 이제 살아남았던 거죠. 그래서 요거는 약간 뭐 먼저 했지만 약간 좀 실패했던 사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은 지금 대단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아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구글은 10,000명의 사람을 4년 동안 이런 이제 그 이제 웨어러블, 그 다음에 스마트폰 이런 그 빅데이터, 클라우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건강이 무엇이냐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베이스라인 프로젝트라는 거거든요. 이제 두 분은 다 아실 겁니다. 우리가 의과대학에서 이제 본과에서 질병을 배울 때 처음 배우는 게 해부학, 그 다음에 생리생화학, 그 다음 병리학, 양리학입니다. 해부학을 배워서 인체 구조를 알게 되고 생리생화학을 배워서 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구조를 알게 되고 질병을 배운 다음에 양리학을 배워서 이제 병을 치료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존에는 우리가 건강에 대한 정의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빈혈이라는 것은 뭐 헤모글로빈 혈색소 수치가 얼마에서 얼마까지가 정상이다. 뭐 콩팥 기능은 얼마에서 얼마까지 정상이다만 했었잖아요. 근데 이걸 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10,000명의 사람을 모아서 4년 동안
웨어러블 디바이스 또 스마트폰 이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그럼 과연 건강이 무엇이냐, 잠은 몇 시간을 자야 되느냐, 식습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다 모아버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새로운 곳을 여행을 갈 때 지도가 있으면은 쉽게 갈 수 있듯이 건강에 대한 지도를 만들어 버리면 그럼 예전과는 건강에 대한 접근 방법이 아예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이게 저는 의료 혁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서가잖아요. 저 언제 만들어져요? 2014년도에 지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왔나? 결과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올로버스라고 해서 미국 정부에서 100만 명의 사람을 상대로 또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미국은 다인종 국가이다 보니까 여러 인종들을 포함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거고요. 국가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될까요? 지금요? 교수님 될까요? 될까요? 어떤 제대로 의미인지 될까요? 원격 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한다면 지금 우리가 전 되리라고 봅니다. 예, 결국은 돼야 됩니다. 네. 근데 이해관계자들이나 갈등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네. 그걸 풀어나가는 현명함이 필요한 거죠. 네. 미국은 국가 차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아. 우리는 국가가 이걸 좀 중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제주도의 영리병원도 무산이 되어버렸잖아요. 네. 네, 너무 그렇죠.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되죠, 그렇다고. 네. 네. 자, 그러면은 요거는 왜 넣느냐면은 이거는 이제 국가 차원에서 지금 그 우리나라도 이제 그 이제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계시는데 이런 헬스케어 관련 건강 관련된 산업이 앞으로 많이 클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요즘 우리가 열광하는 것들이 뭐 스마트폰, 애플워치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지나갔고 전기차가 이제 곧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저는 그 다음은 무엇이냐? 건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아까 제가 우리는 한국인은 근면하고 또 정말 저는 창의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헬스케어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따라가면은 우리나라는 또 다른 선진국에서 100년 이상 200년이 걸렸던 산업화를 한 세대 만에 끝낸 나라가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그 글로벌한 헬스케어 시장이 많이 성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런 헬스케어, 디지털 헬스케어를 받아들이면은 이제 그 건강 관리에 대한 비용을 낮추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좀 알리기 위해서 이 자료를 넣었습니다.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작년에 만들었고 이제 이걸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개인정보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이제 개인정보 3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거는 그렇지만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아직까지는 좀 더 이해관계자들의 갈등 조절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저보다는 기자님이나 혹은 저기 우리 전문가이신 교수님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네. 어떤 말씀을 듣고 싶습니까? 질문을 던져.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은 국내에서 원격 의료라는 말을 지금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어떻게 도입을 할 수 있을까요? 이미 도입됐고요. 이미 네. 하고 있죠. 네, 하고 아, 있습니다. 코로나 예, 예, 예. 상황에서 지금 열심히 네. 원격 네. 진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 비대면 진료죠. 네, 네. 예, 심지어 예, 예. 환자가 토요일도 카톡으로 문의가 오고 네. 미국에서 문의가 오고 아, 문제는 아예 일지를 보내요. 네. 자기 병상 일지를 보내. 근데 네, 문제는 수가를 그렇죠. 이게 돈을 책정 못합니다. 그러면- 돈을 못 벌어져요. 그렇죠. 수가도 문제고 힘들기는 몇 네. 배 힘듭니다. 네. 몇 배 힘든데 네. 원격 진료가 의사가 되게 힘드는 구조예요 우리나라가. 수가도 없고 네. 네. 그러면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까지 또 책임을 져야 되느냐도 없고 네. 그럼 이런 플랫폼에 어떤 기업이 또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지금 없고 그러니까 도입은 되어서 코로나 시기에 하고 있긴 하지만 풀어야 될 문제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지만 네. 미국에서 이제 가정의학 의사를 만나는데 드는 시간이고요. 그래서 이제 2017년 기준 보스턴으로 보면 109일이 걸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이구, 이 동네가 아주 심각하네. 네. 네. 미국은 특히 우리나라와 다른 게 미국은 보험이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GM 같은 글로벌한 기업도 직원들의 건강보험 때문에 회사가 휘청일 정도라고 하거든요. 네, 미국은 보험 체제가 되게 복잡합니다. 몇 가지가 있고요. 근데 우리는 단일 보험 체제잖아요. 의사를 만나기도 참 쉬워요. 미국은 평균 한 50일이 걸린다고 들었었는데 우리는 사실은 뭐 마음만 먹으면 바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미국에서 디지털 헬스케어가 안착할 수 있는 이유고 우리나라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이게 이제 아까 나왔던 이제 텔라닥해서 이게 해봤어요. 예, 이거 하면은 심각하던데요. 예, 이게 혁신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혁신이잖아요. 거의 뭐 심전도 네. 못지않는 정확도를 네. 가지고 있고 와. 우리가 병원에서 여러분 그 응급실에 가면 이 가슴 확 열고 뭐 네. 부착을 6개 정도 해가지고 뭐 찍지 않습니까? 그걸 네. 심전도로 하는데 이걸 손가락으로 그냥 턱 음. 바로 나온다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기자님 저기 그
이거를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가지고 그 심전도 문제 있는 사람을 살린 사례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 방송을 한번 제가 하셨는데 방송도 한번 했고요. 네.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네. 이분이 원인을 발견해서 이걸 왜냐하면 심전도를 아예 부착을 시켜서 원격으로 이제 본 거지. 보다 보니까 환자가 평소에는 우리가 24시간 관찰이 집에서는 힘들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들이. 근데 24시간 관찰을 하게끔 했어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 딱 하니까 원인이 나온 거야. 그냥 그러니까 뭐죠? 심장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뛰는 뭐 그런 질환이 있어요. 그걸 진단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뭐 생명을 구한 사례네요. 네네. 그러니까 이 얼마나 혁신적입니까? 왼쪽에 있는 거는 스마트폰에다가 카메라를 연결하면은 지금 고막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급한 시간에 이비인후과 의사를 만나야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얘를 보고 전송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인공지능이 좀 발달한다면은 뭐 이게 사실 진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게 좀 이게 논란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아까 그 그래픽 네. 아까 그래픽도 봤죠. 인상적인 게 바로 다 스마트폰. 네. 이걸 다 네. 활용을 하더라고요. 네. 90년대의 슈퍼컴퓨터입니다. 네. 네. 그 플랫폼 뭐 특별한 거 필요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뭐 카카오톡 뭐 해서 뭐 네. 진료하시고 네. 뭐 화상 통화 뭐 시간과 장소를 초월한 뭐 그래서 다 하시고 하니까 사실 이 핸드폰 하나가 굉장히 세상을 많이 바꾸는데 큰 도움을 했는데 그 이걸로 또 활용해서 또 원격 진료는 가능하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네. 현재도 네. 가능합니다. 와. 네. 잡수 회장님 덕분이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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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근데 요거는 이제 그 왼쪽에 있는 사진은 이제 우리가 부정맥이 있을 때 네. 이게 이제 페이스메이커라고 하죠. 심장 세동기라고 하는데 네. 네. 이게 이제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이제 몸 안에 이렇게 이제 이식을 한 상태입니다. 실제 외국에서는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면 병원과 의사에게 자동으로 알람이 가거든요. 근데 국내에서는 이게 원격 진료가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불법이었기 때문에 그 기능을 끄고 써야 됩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복막 투석을 하잖아요. 투석을 할 때도 그 이제 감염 위생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이것도 문제 생기면 병원으로 자동으로 알람을 보내주는데 그것도 불법이니까 끄고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심장내과 선생님들하고 이제 그 저기 혈관내과 투석내과 선생님들이 이걸 살려달라고 해도 이걸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끄고 쓰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국 손해는 환자들한테 오는 네. 건데 네. 야 이걸 왜 반대를 지금까지 하느냐 결국은 의료비의 상승의 문제가 또 심각할 수 있다. 맞습니다. 또 개인정보 아까 네. 보셨지만 좀 심각할 수도 있는 개인정보 노출도 분명히 있는 거고 해서 이 두 가지가 빨리 풀려야 될 텐데.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또 혁신 있습니까? 사례는 엄청 많습니다. 네. 제가 규제 개혁당을 하고 있는데요, 시민단체. 아, 네, 한번 네. 초대를 해서 말씀 네. 들어봐야 되겠네요. 네. 네. 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민감할 수 있는 문제인데 혁신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제가 요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계신 분들은 제가 뭐 사전 의견을 구한 게 아니고 네. 택시와 카풀의 갈등이 생겼을 때 타다가 나와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타다가 혁신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결국은 이게 이제 실패를 했습니다. 예, 실패를 했고 다음으로 좀 네. 넘길까요? 이거는 제 생각인데 제가 역사나 철학을 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게 위험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인도에서 그런 그 네 가지 계급 체계가 있다고 해서 좀 약간 좀 천시를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조선시대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세종 때 장영실이라는 그런 아주 혁신적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이제 세계적으로 비교를 해봐도 조선의 과학 기술이 아주 그 뒤지지 않았고 압도적이라고 제가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조선의 그 후기 임진왜란하고 병자호란 이후를 거쳐서는 이제 우리가 바늘도 못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저는 그게 이제 변을 따라하지 못하다 생각을 하는 거고 이게 책에도 썼지만 이제 왼쪽 사진 위에 있는 게 이제 뭐 말타기 이런 거잖아요. 임진왜란이 1592년에 일어났었고요. 이순신이 우리가 문과시험을 치다가 말에서 떨어졌다고 하는 게 1572년이거든요. 그러면 1572년인데 신의 혁명이라고 해서 중국의 민주주의 혁명이 일어났던 게 1911년입니다. 근데 신의 혁명이 일어났던 당시에 중국의 문과시험의 과목이 이순신이 문과시험 칠 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타기, 활쏘기, 창던지기인 거예요. 그러면 서구 열강이 대포나 총으로 왔었을 때 이길 수 있을까요? 물론 중국이 그런 무기가 없었다라는 건 아닙니다. 네. 근데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다라는 그렇지. 이야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우리가 디지털 스퀘어를 따라가지 못하면은 먹힌다. 그래서 제가 책을 전쟁이라고 썼던 거고요. 아래쪽에 있는 사진은 이거 뭔지 다 아시죠? 운전하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요즘은 이제 이런 하이패스가 차선을 더 넓게 만들어서 시원시원하게 달릴 수 있게 만들었어요. 예전에 좁은 하이패스는 제한 속도가 30km인데 지금 80km잖아요.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현재의 기술로
모든 자동차에 하이패스를 그냥 기본으로 달고 음. 신용카드든 체크카드든 어떤 카드를 넣더라도 과금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오른쪽 사진에 보면은 이제 이게 그 도로공사에 계셨던 분들이 이제 이런 단체 행동을 좀 하셨거든요. 아, 수납원. 예, 그래서 결국은 이분들이 도로공사의 정직원으로 다시 이제 편입이 되셨어요. 아하. 그러면 이제 제 생각에는 혁신이 일어나면은 누군가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혁신을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갈등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기자님 하실 수 있습니까? 문제는 이분들의 또 생업이 또 달린 맞습니다. 문제라서 네. 이걸 이분들 그러면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같이 보완해 나가야 되지 맞습니다.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교수님 혹시 대한 뭐 해결책이 있으실까요? 마땅한 생각이 안 네. 드는데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왜냐하면 네. 이분들 하는 게 완전히 전문직은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땅히 다른 곳으로 돌리기가 네. 쉽지 않겠다. 맞습니다. 재교육 이런 게 필요할 네. 것 같은데. 그래서 요거 조금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제가 요 부분은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대졸자가 하는 일을 기계로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앞에서 1차 혁명, 2차 혁명이 사람의 육체를 대신한다고 했던 것처럼 3차와 4차 산업혁명은 일반적인 대졸자가 하는 일을 대신하겠다라는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아까 제가 산업혁명 말씀을 드렸으니까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해서 영국에서 그 방적기, 방직기를 때려 부쉈던 게 있었습니다. 그 방적기, 방직기 한 대가 20-30명이 하루에 하는 일보다 훨씬 더 많은 옷감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기계 때문에 우리가 일자리를 잃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요거와 똑같은 게 지금 똑같이 일어나고 나타나는 현상만 다르지 본질은 똑같습니다. 2014년도에 염정아 씨가 나왔던 영화 카트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 이제 영화를 찍고 나서 염정아 씨가 했던 이야기가 마트에서 우리가 캐셔 그 이제 결제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가정밖에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실직이 되었다. 그 부조리함을 다루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미 아마존에서는 아마존 고라는 무인 가게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미 국내에서도 인천에 있는 특정 지역에서 이런 무인 편의점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센서가 들어 있고 얼굴을 인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그 스마트폰의 앱으로 연동을 시켜서 물건을 집어서 들고 나가면 자동으로 결제가 됩니다. 이게 기술의 혁신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에게 새로운 일거리나 다른 걸 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사실 그것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의사가 되었지만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 의사가 아닌 다른 일을 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이분들도 마찬가지 어려운 겁니다. 이거를 조금 넓은 의미로 봐서 국가가 좀 풀어줘야 되지 않을까. 사실 제가 이 부분이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쟁이라는 관측한 원장님은 표현을 그럼 쓴 겁니다. 국가가 풀어줘야 된다, 그죠? 그런 네. 걸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결국. 그래서 그 어떻게 풀어야 되지? 갈등을 기본 도덕 네 기본 소득 당장 생각나는 나- 게 이거밖에 없는데. 예, 몇 가지 네? 것들을 네.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그 소수의 엘리트가 나와서 답을 찾는 게 아니고 네. 다른 쪽으로 우리가 뭐 그 연착륙 한다고 하지만 그쪽으로 조금 만들어 가야 될 것 어떤 같아요.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노사 문제가 생겼을 때 노사정 대타협 뭐이라고 해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서 성공적인 사례가 있을 때 우리가 도입했던 것처럼 네. 사실 이 부분을 안착을 해서 그러면 혁신을 반대하는 분들도 다른 일거리가 주어져야지 그분들이 혁신을 반대하지 않고 혁신의 꽃을 피우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의사가 비양심적이다가 아니고 네. 수가가 낮기 때문에 좀 그렇다라는 이제 요것도 사실은 디지털 헬스케어에 관련된 거죠. 수가가 낮으니까 이제 그 이제 의사들뿐만이 아니고 다른 IT나 다른 기업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의 건강보험 수가에서 이걸 나눠 가져야 되거든요. 네. 건강보험료를 올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기존에도 저수가인데 과연 이걸 의사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여기 보시면 이제 원가 보존율이 나와 있거든요. 평균이 78.4%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현실을 조금 의사가 비양심적이라서 3분 진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구조가 있다는 걸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비대면 진료하면 3분 진료 안 돼요. 훨씬 더 길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런 이제 그 보장성을 강화하는 좋은 정책을 만들었는데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건보 재정이 조금 힘들어졌다.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좀 생겼다. 그래서 건강보험 재정이 조금 고갈이 되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한중일을 봤었을 때 이제 이렇게 무수히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우리는 좀 터지고 있다. 중국이 오히려 앞서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조금 뒤처지는 감이 있어요. 오히려 중국이 지금 앞서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데이터 3법인데 요거는 지금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자 그러면은
디지털 헬스케어를 하려면은 의사들도 해야 되겠지만 이런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마의 6단계라고 했거든요. 이 각각의 단계도 우리가 깨기가 참 어려워요. 임상 시험을 경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백신도 안전성, 유효성 얘기하잖아요. 이걸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통과를 했어요. 보험 코드가 없으면 수가가 안 나와요. 그럼 진료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료기기를 만들었을 때 품질 관리 심사를 받아야 되죠. 스타트업에서 기기를 만들었어요. 근데 유통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환우회, 병원, 의사, 의학회 이거 뚫을 수 있겠습니까? 네, 이거 뚫을 수 있습니다. 뚫어야 됩니다. 이거 뚫어야 됩니다. 네. 뚫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마지막으로 뚫고 나왔을 때 시장에서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것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까요? 그 단계별로 참 뚫어야 될 게 너무 네. 많네요. 네. 시간. 삼겹살 상추사님 감사합니다. 별풍선 쏴주셨네. 별풍선 이렇게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나이스. 나이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규제가 어려운 이유들 요거는 그냥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미국 FDA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일반적인 약하고 디지털 치료제가 조금 다릅니다. 약들은 우리가 뭐 이번에도 백신도 나왔지만 1상, 2상, 3상을 통과해서 그 이제 어느 정도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안전성과 효과성이 인증이 되었을 때 하는 건데 디지털 치료제는 사용을 하면은 데이터가 쌓입니다. 더 좋아지죠. 근데 초기에 또 대규모로 하기가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그런 프리서티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사전 인증제 보험 수가를 미리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환자에게 적용했을 때 데이터가 쌓이니까 이제 효과를 인증을 하면은 수가를 정식으로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럽에 있는 나라, 영국이나 제가 독일로 알고 있는데 획기적인 의료 기기 프로그램이나 공보험을 병행을 해서 이런 디지털 치료제를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보험 수가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 국내에 이게 없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혁신적인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보험을 쓰지 못하면 의사가 처방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시장 진입이 어려워. 예, 그래서 이제 정부 기관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조금 도와주는 거라고 보면 되고 우리도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를 좀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자 이제 나구노 교수님이라고 아주 잘생기시고 국내 그 로봇 수술의 1인자이신데 최근에 세브란스에서 이거 말씀드려도 되죠? 네네. 계시다가 네이버 라인 헬스케어로 넘어가셨습니다. 네네. 근데 네이버 라인은 지금 일본과 동남아에서 잘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나구노 교수님께 직접 여쭤본 건 아닌데 그럼 왜 네이버는 국내에서 안 하고 왜 일본에서 하시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국내 규제 때문에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하시는 분들은 외국에서 성공해서 국내로 들어오자라는 전략을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본도 지금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규제 때문에 못하는 것이 조금 저는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예, 근데 식약처의 특히 의료기기 심사부 같은 경우에 제가 보니까 10년 동안에 이제 신의료기기를 그 담당하시는 분이 2분밖에 없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2분이 아무리 뛰어나고 뭐 알파고처럼 일을 한다고 하셔서 해도 이 많은 쏟아지는 거를 다 검토를 하실 수 있을까요? 적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식약처 전체의 2분이라고요?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뭐 더 충분히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도 그러면 정부에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사실 헬스케어가 지금은 조용하지만 이미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구한말에 나라를 빼앗기기 전에 일본이 얼마나 물리작업을 많이 했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청일전쟁. 이겨서 조선을 삼키려고 하니까 러시아, 영국, 프랑스가 3국 간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야 러시아를 우리가 붙어야 되겠네. 그래서 고종이 아관 파천을 러시아 공산으로 도망을 갔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뺏기 위해서 러일 전쟁을 일으켰어요. 실제 러일 전쟁은 한반도에서 많이 일어났어요. 우리 역사적으로 가르치지 않는데 그런 무수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우리는 잘 몰랐죠, 그 당시에. 지금도 똑같거든요. 외국에서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가 정말 과격하게 막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알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런 내용을 넣었습니다. 요거는 그냥 넘어가. 우리가 이제 잘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도 잘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다음 거 한번 보실까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요거는 이제 닥터 앤서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저기 IBM에서 만든 왓슨이 2016년도에 길병원에 들어갔었을 때 아주 혁신적이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수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주춤하죠. 네, 주춤하죠. IBM 자체가 네네네. 이제 그 원래는 올해 이제 신버전이 나와야 네네. 되는데 네네. 이제 IBM C 그룹이 바뀌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아마 런칭을 일단 보류를 해버리고 저는 사업부를 해체한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아니요, 그래도 완전히 그렇지 그건 않습니다. 예, 네. 그걸 이제 지금 단계로 런칭을 하는 것보다 네네. 훨씬 더 업버전을 시켜서 네네네. 런칭을 하자 이렇게 의사 예. 결정을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해체는 안 했습니까? 확실하게 해체가 안 됐습니까? 해체라는 말을 쓰기는 좀 그렇고요. 예. 네네. 일부 이 분들이 없어진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왓슨이 굉장히 큰 덩어리거든요. 아, 네네. 헬스케어는 그 중에 예, 아주 예. 일부분이에요. 아, 예, 네네. 그래서 네. 왓슨 자체가 뭐 네.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투자가 된 부분이라 네. 그 해체도 쉽지도 않아요. 아, 예. 예, 예. 그래서 아마 네. 일부 헬스케어 관련된 부분이 더 발전을 위해서 좀 해체된 부분이 있지만 네. 근데 결국적으로 이제 왓슨도 뭐 상당히 좀 굉장히 업그레이드를 네. 한 단계도 아주 네, 확 네. 시켜야 네,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한 네, 것 네. 같아요. 예,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왓슨은 약간 저기 좀 주춤하고 있는데 네. 이제 AI에서 닥터 앤서라고 지금 만들었거든요. 네. 이거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8가지 암이나 몇 가지 특정한 질환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넣어주고 얘가 인공지능으로 분석하니까 얘가 의사의 진료를 많이 보조를 해줍니다. 수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혁신 사례가 있다는 거고요. 네. 이제 유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예전보다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은 이제 뭐 100만 달러에서 지금 많이 떨어졌다. 1000달러 밑으로 더 떨어져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유전자 사고에서 진료할 수 있다. 근데 한계는 조금 있습니다. 네.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일란성 쌍둥이도 질병이 다르기 때문에 병이 사실 유전자로서만 다 판별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사전에 좀 위험이 한 것을 우리가 좀 인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젤리나 졸리 같은 경우에 BRC의 유전자가 있었기 때문에 유방암이 위험하니까 미리 뭐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휴먼제롬 프로젝트 초창기 시절에 이 그래프 많이 나와서 네, 맞습니다. 언제 되면 뭐 네. 몇십 프로 떨어진다 뭐 이런 네, 얘기 하더니 그게 정말 현실화돼 버렸어요. 네, 현실화됐습니다. 예. 그게 이제 기술의 발전하는 속도가 음. 상당히 빠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유전자 요거 설명하면 좀 길어지니까 네. 간단하게 편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전자 변이가 네. 암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도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유전자 검사를 했었을 때 유전자의 변이가 이제 암이나 이런 질병들이 생기니까 이런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전체를 분석하는 게 아니고 일부를 분석한다. 그리고 분석을 했다 하더라도 그런 형질이 이제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병이 생기는 게 아니다. 뭐 네. 이런 단점이 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예,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요거는 제가 이제 저 책에서 요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책에서 특허를 낸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나라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왼쪽 위에 있는 그림은 이제 밝은 태양이고 오른쪽은 석양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오른쪽 그림이 좀 편해 보이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석양을 보면 사람이 마음도 네. 차분해지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밝은 태양빛 아래에서 사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그 아래쪽 사진 이제 왼쪽에 두 개 보시면 우리 이렇게 밝게 LED로 살고 네. 또 오른쪽 아래쪽 여기 그림을 보시면 여기 네. 우리가 독서실에서 보는 환경인데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경을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음. 미국은 이런 조명에서 삽니다. 이게 한국은 이렇게 살고요. 미국은 이렇게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LED 조명에서 나오는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블루라이트 파장이 짧으면서 강한 빛들이 그 실제로는 눈에 그렇게 많이 좋지가 않고 피부도 그렇게 많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경을 많이 쓴다라는 이야기였고, 네, 다음 가겠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파장에 따라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파장이 짧은 게 우리가 이제 뭐 자외선이라고 하죠. 긴 게 적외선이라고 하잖아요. 원적외선이 피부에 좋거든요. 이쪽은 파장이 강하고 에너지가 세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자외선을 컵서도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파장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LED 조명은 좀 좋지가 않다. 간접 조명을 하는 게 좋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했고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특허를 내서 요거 이제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를 이제 실습 만들어 보겠다. 제품 언제 나올 라이트팅이라는 말은 이제 라이트가 가볍다는 뜻이네요. 라이트 빛인데. 예, 빛인데 네. 빛인데 그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원적외선 같은 경우에 그것을 이제 빛으로 하는 거는 약간 좀 그 기술이 조금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히팅 가열해서 이제 나오는 원적외선이 몸에 좋기 때문에 요거를 제가 이제 특허를 출원 중이고 지금 올 상반기에 제가 그 지금 국가과제를 딸려는 게 있고 그거가 이제 되고 나면은 전 된다고 생각을 하고 되고 나면 이제 두 번째 과제로 지금 요걸 할 거고 요것도 상당히 혁신적인 기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런 조명 문화를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직장인 이런 데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고 요거는 제가 창의성에 관한 내용인데 네, 요 부분도 사실 1시간 동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앞부분에 대한 내용은 네. 제가 여기까지 그럼 뭐 어쩔 수 없이 한 번 더 아, 나오셔야 되겠네요. 네, 한 네. 시간. 예, 요거는 창의성에 네. 관한 내용이기 네. 때문에 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불면증 책과 연결을 해서 네. 자, 제가 저기 네, 기자님 네. 제가 이거 저기 다음 방송 예고해도 될까요? 네. 그럼요. 자녀를 천재로 만들고 싶으시면은 다음에 제가 나와서 이런 아, 내용들 불면증에 관한 내용들 보십시오. 그러시면 예. 눈이 반짝 뛰네요. 네. 네. 지금 네. 초등학생, 중학생까지 가네요. 고등학생들은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초등학생, 중학생들 자녀분들 보신 여자분들 오시면은 제가 수면에 관한 새로운 기술도 알려드릴 것이고 자녀를 천재로 만드는 방법을
제가 확실하게 질문 들어왔어요. 다음 방송 언제 할까요? 한 달 뒤에 할까요? 그럼? 네, 4월 달에 네, 지금 약속 3월 달에 드리겠습니다. 다 꽉 차 있어서 네, 네. 4월 초로 네. 잡아 보겠습니다. 자녀를 천재로 만드는 법. 네, 자녀를 천재로 만드는 저를 천재로 만드는 방법 혹시? 죄송합니다. 기자님은 이미 저기 사주셔가지고 네, 사갔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아니 우리 손자를 네. 천재로 만들어야 되겠다. 네. 네. 진짜 저를 이런 주제로 글쎄 말이에요. 먼저 하시지 그랬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네. 우리가 다 뵙는 거라고 약속드립니다. 시간이 네, 오늘 마무리 하다 해야 보니까 되겠습니다. 벌써 8시가 다 됐습니다. 네. 네, 아이고 어떻게 한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요. 네. 맞아요. 다음 주 목요일은 네네. 또 유명하신 우리 네. 윤방부 교수님. 윤방부 오. 선생님 와서 우리가 예. 또 네. 우리 코로나19 백신과 네. 여러 가지 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요즘, 하겠습니다. 예,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4월 달에 꼭 다시 나와 주십시오. 네, 당연하죠. 다음 주에 다시 하겠습니다. 네, 불러주십시오. 그럼 다음 주까지 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오늘 뭐 말을 너무